비해서 정신 발달이 아주 뛰어난 어린이를 의미한다. 이 경우 지능이 전반적으로 뛰어난 지적 우수화와 예술 음악 등의 특수 능력에 뛰어난 특수 능력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영재성은 렌줄리라고 학자가 이렇게 한 세 가지의 기준을 두고 평균 이상 능력이나 과제 집중력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것들 세 가지를 검지해주고 그 영재성을 세 가지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영재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교사 추천을 해야 되고 교사가 될 만한 사람들을 추천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한해서 영재성 검사를 하는데 시험을 치는 거예요. 영재성 시험을 치는 거. 그 시험 치는 내용에 대한 검증은 사실 아직도 이게 이 시험을 어느 몇 점을 받으면 영재다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은 사실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나면은 영재원에서 영재를 가르치는 영재기관에서 다시 시험을 쳐요 또. 그래서 거기서 또 나름대로 영재성을 탁상한 시험을 치고 마지막에는 이제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영재도 특별한 아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하에서 당연히 영재교육을 당연히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무슨 자기의 능력과 뭔가를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아주 경쟁력이 있는 자원들을 잘 훈련시켜서 세계 사회에서 좀 이렇게 좀 나라를 잘 훌륭한 나라로 또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뛰어난 자원들을 잘 이 사회 곳곳에 배치해서 활용해야 된다. 교육원에서 미술 잘 그리는 영재, 그림 잘 그리는 영재 이런 거 안 뽑고요. 그러면 운동 잘하는 영재 안 뽑습니다. 다른 음악 잘하는 영재도 안 뽑고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가, 학교 공부를 잘하는가, 지식이 많이 들어있는가를 기준으로 문제 아이들을 선택하고 뽑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다른 쪽이 아주 잘하더라도 선생님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영재 수업은 영재 수업이고 대학은 따로 가야 되고 하니까 그 대학 입시가 사실은 이 아이들의 영재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이 좋은 대학교 간 입시가 어떻게 보면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영재를 뽑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럼 영재를 어떻게 판별을 하는가, 이 판별 과정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등등하지만은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외국에서 잠시 들어온 거라든지 IQ 검사와 다른 검사 이렇게 섞어서 영재 교육기관이 교육청에도 있고 대학에도 있고 학교도 연계되는데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움직여요. 수학, 과학이 편중된 영재가 50%가 넘어요. 지금 12만 1000명 이상이 지금 영재로 돼 있는데 2014년 연항이. 근데 수학, 과학이 6만 1000명이에요. 영재 학교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부담이 너무 커요. 솔직히 저소득층에서 영재를 하더라도 그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영재 교육은 영재 교육이 아니고 대학을 가기 위한 거고, 대학을 가면 영재는 없어져요. 애들만 그 아이들만 갈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주고, 커리큘럼도 이런 식이야. 커리큘럼 그것도 완전히 독립된 커리큘럼 형태를 가져가야만이 이게 가능한 거고, 그게 어떤 하나의 틀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다 이제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각 지자체 구단이나 이런 일정한 단위 내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학교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교육기관이 있어서 수업을 개설해 준다는 얘기죠. 우리는 너무나 메뉴가 작은 걸 가지고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재를 개발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본적인 장애물이 하이 리스크, 하이 코스트, 하이 리스크를 우리 다 피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 시스템, 영국의 경험, 실질적인 경험을 중시하고, 또 프랑스의 자유, 이런 거를 다 같이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별적으로 영재에 관심을 갖고 영재 교육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생활에서 필요로 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일찍 발굴해가지고
교육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된 교사, 잘못된 교육 프로그램, 잘못된 교육 행정 전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영재가 만약 어릴 때 조기에 발굴될수록 망가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영재의 가장 그 필요 충분 조건은 창의성이거든. 언제든지 입출입이 가능한. 그렇죠. 그게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양한 이렇게 왜냐하면 개방되어 있어야 되겠죠. 어릴 때 유아기에 들어가서 뭐 대학 시절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한 1년 만에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죠. 국가에서 그래서 설령 영재가 키워줘도 해도 현재 체제나 시스템으로 봐서는 그걸 다 그 수용을 못하는 거죠. 특별한 분야에서 그 첨단 이론을 만들어가면서 서로 뭐랄까 조인트를 한다든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나가서 그런 게 물리학생이 나오는 거지. 이제 한두 명이 똑똑하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과학은 개인이 그래가지고 당장 돈이되고 세계적인 스타가 돼서 이럴 수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걸 국가나 어떤 데서 안 해주면 그런 영재나 이런 게 설령 있다 해도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증 내지 않고 어떤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면서 계속 아주 무식할 정도로 매진할 수 있는 이런 걸 키워주는 게 필요하다면 분야별로 학교에서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그런 애들 입학 자유롭게 나가는 거 자유롭게 해서 계속 이렇게 수시로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키워놔서 그 열매를 따먹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가주도의 그런 교육이 갖는 그 제도 교육의 한계가 아무래도 좀 대중교육에 하는 데는 굉장히 그 장점을 갖고 있는데 우수한 인재를 더 잘하게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성숙도가 봤을 때 학교에다 교육을 이렇게 맡겨버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데까지는 아직 못 가는 상황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한 개인의 그런 동기라든지 행보의 관점에서 어떻게 잘해줄 것인가, 학교의 역할은 무엇이고 국가 역할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좀 잘 크게 해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뭔가 좀 시각을 달리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재교육이라는 이름도 없어지고 뭔가 그런 뭐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도와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학 영재면 화학만 계속, 수학 영재면 수학만 계속,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외에도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능력들도 저와 같이 좀 더 많은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교육기관을 조금 넓혀서 그래서 자기 학생 주도적인 수업을 그리고 그 아이들이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좀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 선택적인 수업들 이런 것들로 수업 과정을 좀 더 콘텐츠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까 뭐 체육이나 예술이라든지 리더십이 필요하니까 리더십이라든지 인문 쪽에도 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교실 내에서만 창의성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의성들을 개발하려면 다양한 환경이나 그런 것들에서 좀 노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교사들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사실은 교과부가 아주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재 교육을 받은 인증으로서의 영재가 아니라 나는 학교 다닐 때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영재를 정말로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의 영재 교육이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